예, CBS 라디오 박정현 판승부 2부를 열었습니다. 요즘 과일을 살려보면 예년보다 비싼 가격에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데 이게 사과가 왜 이렇게 비싸졌느냐. 이 유통구조 문제도 있지만 이 기후변화 때문에 생산 자체가 줄어들었다. 그래서 이 기후변화 문제가 그만큼 우리 삶을 지금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과언이 아닐 텐데요. 이 시간에는 국립기상과학원장을 지내시고 최근에는 녹색정의당에 참여한 대기과학자 조천호 박사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조천호입니다. 네, 진 교수님과 박 실장님 네, 나눠보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녹색정의당 인재 영입 1호가 되셨습니다. 네. 예, 되게 1호는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이 이제 1호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정의당이 이제 녹색을 앞에 붙였잖아요. 그 예. 녹색이 바로 이제 기후이고 제가 또 기후 전문가이다 보니까 예. 상징적으로 저를 맨 앞에 그렇게 내세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저로서는 좀 부끄러운 일이에요. 왜 그렇게 뭐 부끄러우세요?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왜 부끄럽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막상 정치권에 영입이 되시니까 어떠세요? 좀 이제 학자로만 하시다가 이렇게 이제 직접 이 총선에 관계돼서 이제 뛰셔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뭐 제가 대기 과학자로 이제 이야기를 할 때는 그냥 자유롭게 제가 생각나고 제가 공부한 대로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예. 이건 또 상대 당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 뭔가 이렇게 좀 걸리적거리는 것들이 있는 아. 좀 약간 뭐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총선에 이제 뛰어들어서 네. 이제 비례대표가 되시는 겁니까? 그렇죠. 예. 아직 번호는 저 정해진 상황 예, 아니고. 번호는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예, 그렇군요. 네. 이제 녹색 정의당이 기후 관련해서 환경 관련해서 어떤 공약을 내놓느냐 그것이 예. 중요할 것 같은데. 예. 자, 대기과학을 전공하셨고 국립기상과학원장을 이제 3년간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일상 겪는 기후 위기, 지금 이제 아까 제가 사과 얘기, 뭐 과일 네, 얘기를 예. 했습니다만, 예. 제가 그 원래 영주로 학교가 영주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그 왔다 갔다 하면서 봤는데 거기가 원래 사과로 유명한데 음. 사과밭을 다 갈아엎더라고요. 예, 지금 뭐 저기 포천 뭐 이 저기까지 다 올라와 있죠. 그래서 제가 아, 물어봤더니 네. 이게 다 북쪽으로 올라간다는 예, 말을 몇 년 전에 제가 예. 들었거든요. 온도가 예. 온도가 달라지고 기후가 예, 달라져서. 예. 그래서 지금 과일 산지 같은 경우는 뭐 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남부 해안까지 지금 올라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다 지금 제주도만 자라는 게. 그럼요. 그다음에 뭐 음. 특히 이 생선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 북상이 지금 빠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실정이 있어요. 예. 그렇군요.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듯이 음. 뭐 이게 이제 기온이 올라가니까 뭐 폭염이라든가 뭐 열대야라든가 이런 게 뭐 예년보다 좀 많아지고 있다. 근데 이제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요. 예. 이게 뭐 여름에 최고 기온, 겨울에 최저 기온 하면 이게 50도 차이가 나잖아요. 예. 이게 자연 변동성이 굉장히 큰 지역이거든요. 이런 지역을 우리가 이제 그 기후 탄력성이 좋은 지역이다라고 해요. 여기서는 아무리 우리가 극단적인 그런 피해가 있었다 해도 지난 한 100년 자료 이렇게 또 보면 예.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도 우리 무너지지 않고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아직까지는 이 탄력성, 회복력이 굉장히 좋은 지역이고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주로 보는 거는 뭐 캘리포니아, 그다음에 뭐 호주, 그다음에 남유럽. 예. 예전에는 거의 기온 변동이 작으니까 자연적인 변동이 작으니까 아주 살기 좋다라고 했잖아요. 예. 자연 변동성이 그렇게 작은 지역들은 지금 인간에 의한 이 기후 변화, 이 신호가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죠. 그래서 가뭄이 한 번 들면 막 몇 개월씩 들고 산불이 한 번 붙어버리면 몇 개월씩 그게 지속이 되고. 예. 그래서 지금은 자연 변동성이 작은 그러한 지역부터 이 기후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일어나고 대한민국 워낙 탄력성이 좋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도 뭐 캘리포니아처럼 막 가뭄이 몇 달씩 산불이 몇 달씩 일어난다. 그럼 뭐 세계는 다 이제 붕괴된다라고 봐야 그 되는 거죠. 부분이죠. 예. 기후 탄력성. 예. 탄력성이 우리 대한민국은 그래도 좋은 편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지역이죠. 예. 다행인데 예. 그럼 이제 선거 전략으로 예. 기후를 전면에 내세우면 예. 유권자들이 예. 과연 매력적으로 느끼고 이 당을 뽑아야겠다 느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다른 당 보면 예. 당장 막 지하철 지화한다 그러고 또 부동산 화끈하게 올리겠다 예. 막 이런 말씀하는 지역 후보도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선거 전략적인 면에서는 그런데 예. 기후위기를 대응한다라고 하는 이 의제가 의제가. 이건 대한민국 스스로 만든 의제가 아니죠. 아. 유엔에서 전 세계 모든 나라가 합의를 통해 갖고 국제 정치적으로 우리한테 압박을 가하는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게 국제 정치적인 그런 압박만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게 시장의 시스템 안에 뭐 아리백이니 탄소 국경 조정 제도라고 하는 거. 지금 대한민국은 우리의 영토 안에서 식량, 자원, 에너지를 공급받는 나라가 아니죠. 세계 주류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지만이 예. 바로 오늘의 삶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나라인데 바로 예. 세계 주류의 시장의 그 시스템 안에 이 기후위기 대응에 이러한 여러 가지 지금 제도들이 차곡차곡 만들어진다. 예. 전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있잖아요. 이 기후위기 대응
이거보다도 당장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지금 아하. 필사적으로 이 문제를 지금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 그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 네. 아리백에 관해서 말입니다. 아리백. 뭐 정치권에서도 예. 잠깐 논의가 되긴 했는데 이게 이제 어떤 겁니까? 어떤 견해에 따르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원자력 같은 걸 쓰면 안 된다는 예. 견해도 있고 예. 아니 거기까지 합의된 건 아니다. 예. 거기는 아직 뭐 열려 있는 예. 것이다.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사실 원자력도 뭐 녹색 그린 에너지에 예. 들어간다. 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어느 게 맞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원자력을 하게 되면 탄소 배출이 확실히 줄어든다라고 하는 거, 기후 대응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 이제 그 논리로 이야기를 하는데, 예. 근데 RE100 그건 재생에너지거든요. 리뉴어블 예. 100%. 예, 재생에너지라고 하는. 근데 우리가 원자력은 핵 연료봉이 들어가 핵 폐기물이 나오잖아요. 예. 이건 재생이 안 되잖아요. 아. 순환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 RE100 안에는 얘는 못 들어갑니다. 아.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정부가 그래서 CF100이라고 하는 걸 내세워요. 카본 프리. 탄소가 배출 안 된다. 아. 거기에는 이제 원전도 들어갈 수가 있죠. 자, 예. 그런데 아. 문제는 전 세계가 그럼 여기를 따라오느냐? RE100에 비하면 그 세력이 너무 약해요. 카본 프리 약하다. 예, 그다음에 우리나라 정경련에서 우리나라 정경련 고 소속된 한 100개 기업에다가 한번 조사를 했는데 약 우리나라 기업도 한 80%는 CF100은 별 관심 없답니다. 왜냐하면 국제적으로 이게 표준이 인정을 안 아니 해주니까. 이게 표준이 아직 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무슨 회의할 때 원전은 그냥 청정 에너지, 그린 에너지에 예, 포함시키는 걸로 했었고 예. 넷제로 회의에서도 예. 원전도 포함시킨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예. 선언문에 그렇게 나온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예, 근데 예. 다른 더 큰 단위에서는 아예 인정 안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RE100은 그렇고요. 그쵸. 지금 이제 말씀하신 그 이제 그 텍소노미라고 하는데 네. 그거를 그 이제 기후 분류 체계 안에서 이제 원전도 유럽에서는 들어가는 거로 네. 그렇게 작년에 그렇게 합의가 됐어요. 자, 그런데 거기에 지금 조건이 지금 걸려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걸려 있냐면 우리가 이제 후쿠시마 그 당시에 보면 보조 전력이 안 들어가면서 그 이제 핵 누출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핵 연료봉 자체가 이런 보조 전력이 안 들어오는데도 굉장히 안정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기술의 혁신이 하나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핵 폐기물을 갖다가 반드시 이걸 해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 고준위 폐기물장을 꼭 져야 된다라고 그 조건 두 개가 걸렸어요. 예. 그거 두 개를 다 하면요 비용이 엄청나게 비싸집니다. 지금 고준위 핵 폐기물장을 갖고 있는 나라는 핀란드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프랑스가 지금 하나 정도 더 질라고 만들라고 하는 그 수준이고요. 그래서 예. 그래서 당시 그 유럽에서 그 그린 텍소노미라고 하는데 그 안에 기후위기를 대응하기 위해서 원전도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그 조건 두 개가 걸렸고 예. 당시에 유럽의 원전 업계에서는 이거 하지 말라라는 소리다. 이건 왜냐하면 너무나 상대적으로 비용이 비싸지만 사람들이 그걸 선택을 안 하게 되잖아요. 첫 번째 그 조건 같은 경우에는 기술은 있는데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아직 기술도 없는 겁니까? 두 개 다 기술은 있는데요. 예. 비용이 엄청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그거를 처음부터 그런 안전한 핵 연료봉에 원전을 만들어 버렸다라고 하면 그렇게 큰 비용이 드는 문제는 아닌데 예. 다 조정을 다시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럼 거기서 다시- 그 비용들이 이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핵 연료봉 그 문제보다 뒤에 있는 그 고준위 핵 폐기물장 가져야 된다라는 게 훨씬 더 이제 또 뭐 치명적인 문제다라고 보고 있고 기존의 것들도 이게 이제 안전 그 핵 연료봉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네. 하는 그런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그 반도체 장비 업체인 네덜란드의 ASML이 예. 2040년까지 예. 고객 업체들을 포함한 모든 생산 유통 과정에서 예. 넷제로를 달성하겠다는 예. 입장을 밝혔는데요. 예, 네, 네. 그러니까 원자력으로 된 에너지는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네. 그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러면 원자력이 아니라 예. 예컨대 반도체 공장을 돌리기 위해서 예. 그것만을 위해서 무슨 재생에너지를 쓴 예. 이런 걸로 하면은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렇게만 해야 된다라는 거죠. 만약 우리가 그거를 달성을 못하게 되면 예. 우리의 공장들은 다 외국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의 이 대기업들이 우리의 민족 기업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세계 자본. 이게 재생 에너지에서 이런 공급이 안 되면 이들은 그냥 재생 에너지가 풍부한 이곳으로 그냥 가버리겠다고 선언해 버리면 예. 그뿐이죠. 근데 그렇기 그 때문에 반도체 그 산업이라는 게 전기를 엄청 잡아먹는 걸로 네. 알고 있는데 예. 그게 자꾸 재생에너지로 그게 충당이 가능한가요? 지금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자연 조건이 이제 안 좋아서 그렇죠. 이 재생에너지로 안 된다라는 그런 예. 이야기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제 계산을 해보게 되면 이 그다음에 이쪽 재생에너지 쪽은
이 기술의 혁신이 엄청나게 지금 빠르게 일어나서 몇 년 전만 해도 태양광 같은 에너지 효율 한 10% 되었는데 지금 20% 곧 뭐 40%도 간다라는 예. 그 정도로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필요한 이 전력을 만약에 태양광을 깔아갖고서 이거를 해결을 한다. 그러면 그냥 빡빡하게 붙인다라고 가정을 했었을 경우에 그러니까 완전히 그럼 한 서울 면적의 한 2배 정도의 면적에 깔면 된다라고 지금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미 우리 대한민국은 있잖아요. 골프장 면적을 서울 면적을 쓰고 있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정부를 다 합하면 하려고만 하면 이거 할 수 있는 일이다. 우리의 영토 안에서. 그런데 우리는 항상 어디랑 비교를 하면서 자연 환경이 안 좋냐라고 하면 저 사하라 사막하고 태양광 비교를 하면서 안 좋다 그러고 저 북극의 바람 센 데랑 비교를 하면서 풍력 안 좋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독일이 지금 50%까지 태양광과 풍력으로다가 지금 전력을 올려놨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지금 북극에다 풍력단지 만들고 사하라 사막에다가 태양광 방 깔아갖고 한 게 아니라 자기의 영토 안에다가 지금 그렇게 설치를 해갖고 지금 50%까지 늘리고 2035년이면 100% 다 재생 에너지로 전력 공급한다가 국가 전략으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이거를 하겠냐라고 하는 이 의지의 문제지 우리의 환경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대통령이 그냥 원자력에 완전히 그냥 꽂히셔가지고 네. 그냥 그 길 한 길로만 지금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굉장히 큰 문제죠. 자, 작년 같은 경우에 그 전 세계에서 새로 만들어진 원전이 그 이제 양으로 따져서 전력 양으로 따져서 5기가와트 정도가 돼요.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이제 그런 거를 보면서 야 이렇게 다른 나라도 원전 짓고 있지 않아? 그렇게들 많이들 그렇게 소개를 했어요. 근데 또 하나 이 언론에서 소개를 안 한 건 뭐냐면 작년에 태양광이 전 세계에서 새로 만든 게 400기가와트가 넘습니다. 풍력은 120기가와트가 넘어요. 지금 그러니까 원전은 고작 5기가와트고 이쪽 태양광과 풍력을 다 합치면 500기가와트가 넘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100대 1의 지금 이 게임 아니에요. 지금 세상에 이 시장이 지금 어느 식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에서 뭔가 이게 정보의 지금 왜곡이 에너지와 관련돼서 굉장히 지금 이게 지금 뭔가 이상스러운 상황이다. 이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뭔가 이게 정보 자체의 선택에 있어서 대단히 지금 왜곡된 상태다라고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뭐 녹색정의당뿐만 아니라 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도 이제 기후 문제 관련한 공약을 내놓고 있긴 하죠. 예. 이를테면 국민의힘은 기후 대응 기금 규모를 2조 4천억에서 예. 5조 원까지 늘리겠다라는 내용이고 민주당은 기후 에너지부를 신설하겠다. 뭐 예. 이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민주당이야 뭐 그냥 전체에 흘러가는 뭐 그 흐름에 따라서 뭐 나온 정책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예.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 기후 기금을 갖다 이제 SMR이라고 하는 예. 그 이제 소형 그 원전을 통해서 이 소형 문제를 모듈 원전. 그거를 해결을 하겠다라고 했죠. 이때 갑자기 이제 원전 자체를 작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그 한국형 경수로라고 하는 게 왜 그렇게 의미가 있는 거냐면 얘는 기존의 원전 그 용량보다 크게 만들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크게 만들면 만들수록 에너지 효율이 좋아져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다 그걸 크게 만들려고 애를 썼는데 갑자기 작게 만든다. 에너지 효율이 확실히 떨어지죠. 자, 그런데 그래도 왜 이거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냐면 이걸 작게 만들면 좀 더 안전하게 되고 안전하게 되니까 이거는 그 지역에다가 그러니까 우리 서울 같으면 각 구에다가 다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삼성 반도체 옆에다가 또 설치를 하고 공장 옆에 하나씩 설치를 한다. 자, 그렇게 되면 뭐 계산을 해보게 되면 그런 식으로 수만 개가 필요하다라고 해요. 그 SMR이. 그렇게 되면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시공을 한다라고 하죠. 원자력 발전소를 질 때 공사를 해갖고 만들잖아요. 이게 M이라고 하는 모듈이라고 하는 거는 컨베이어 벨트에서 딱딱딱 찍어내서 가서 조립만 하게끔 되는 그렇게 되면 대량 생산이 되는 거니까 가격이 뚝 떨어질 거다라고 그렇게 이제 본 건데 그러면 SMR의 시장이 과연 그렇게 열릴 것이냐. 작년에 처음으로다가 유타주에서 실제로 그 실용적인 SMR 그 펀드 자체를 이제 모으는 그 일을 했어요.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많이 거기 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거를 마지막에 그 펀드가 다 모아지질 않아갖고 그 사업 자체가 무산이 돼버렸거든요. 왜 무산이 됐냐? 가스 발전보다 비용이 더 드는 거예요. 지금 가스 발전이 제일 비용이 비싸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그거보다 비용이 더 비싸죠. 그래서 이건 시장에서 지금 아직까지 수용이 지금 되고 있지 않은 과연 대한민국이 이러한 거를 그렇게 주도를 할 만한 그러한 힘이 있을까? 저는 이 재생에너지가 워낙 지금 가격이 아까 제가 원전보다
100배나 더 매년 설치되는 양이 크다. 이거는 지금 뭐 이렇게 서구권 나라들이 막 기후위기 대응을 하기 위해서 막 인류애가 넘쳐갖고 그거 아닙니다. 지금 작년 말에 나온 네이처 논문에 의하면은 지금 2023년도 기준으로 해갖고요.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새로 발전소를 짓는다라고 했었을 때 풍력하고 태양광이 가장 싸요. 그런데 네 나라가 이제 다른 것이 싸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대한민국은 핵발전이 제일 싸고요. 그다음에 일본은 석탄 발전이 계속 쌉니다. 근데 2030년이 지나면 이 네 나라조차도 태양광이 가장 싸지게 될 거다라고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에서 가장 싸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렇게 재생에너지는 확장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는 게 앞서 이제 맞습니다. 환경 문제, 네. 그러니까 그 외부의 환경 네. 이걸 얘기하는 거는 좀 안 맞다고 하셨는데 네. 예를 들어서 태양광 같은 경우는 15년 전부터 나왔었는데 네. 지금도 아직도 발전 단가가 예. 원전보다 훨씬 높은 편이고 정부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사실은 안 되잖아요. 예. 그 발전 차익을 지원을 네. 해야 그 업자들이 유지가 수익성이 되는 유지된다. 되는 편이고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SMR도 기술이 발달하면 좀 더 떨어질 거라는 생각도 예. 하고요. 예. 근데 특히 풍력 태양광이 아까 독일 예로 들으셨는데 거기가 우리보다 땅덩이가 3.5배 이상 넓거든요. 예. 우리는 또 산이 많고 예. 그 땅이 우리가 좀 적어서 그렇다는 지적들이 많이 있거든요, 정말로. 저는 그렇게 보지를 않는 게 아까 뭐 제가 골프장 면적을 서울 면적을 쓰는 나라가 땅 없다라고 지금 징징거린다라고 하는 거. 지금 현재 우리나라 그 공유지들 그러니까 공공의 건물, 공공의 주차장, 도로변, 철도변, 그다음에 호수, 저수지 이런 데 다 깔 수 있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공유지 다 비워놨습니다. 그래놓고 지금 할 곳이 없다라고 지금 그러고 있는 그곳에 중이거든요. 태양광 발전 패널을 설치할 수 있다. 모든 곳에 다 설치가 가능하죠. 걷다가 우리나라는 이 태양광을 갖다가 음. 굉장히 혐오 시설로 지금 만들어놨어요. 음. 그래갖고 이격거리라고 하죠. 하나를 만들면 멀리다가 하나씩 띄워놓게끔 지금 그렇게 지금 만들어 나갔고 이 법적인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여기에 굉장히 비용도 많이 들고 해서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가장 이 재생에너지 지금 밑바닥인 나라인데 지금 시장 자체가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이게 재편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기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런 부정적인 이유들을 들어가면서 결국 아무것도 안 한 결과 오늘날 시장에서 우리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이 바로 오늘날 대한민국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녹색정의당에서 이번에 정책 중에 하나로 폭염기에 2주간 전국 기후 휴업제를 도입하자. 네. 어떻게 하는 거? 2주간 공장 가동을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예. 그거는 이제 야외 노동이라든가 아. 우리가 이제 폭염으로 굉장히 고통받는 노동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음. 계속 그 노동이 계속 진행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가혹한 것이죠. 예.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중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아하. 그렇게 본 정책이기도 합니다. 예. 독일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얼마 딱 높으면 그 임금이 팍 올라가는데 수당이 아, 그런 거예요. 온도가 딱 그 이상 온도는 수당이 탁 올라가요. 그 위험 노동이 되기 때문에. 자, 이제 오늘 발표된 MBS 조사 결과를 보면 이제 우리 후보님의 박사님의 이제 녹색 정의당의 네. 지지율이 예. 2%로 나와 예. 있습니다. 그래서 좀 뭐랄까요? 이제 국민들에게 어떤 예. 아젠다를 더 예. 강력하게 던지시거나 또 국민들과 소통을 통해서 이 녹색 정의당의 존재감 더 키우셔야 될 과제가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이런 상황 어떻게 판단하시고 보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뭐 우리 얼마 전에 이제 음. 녹색전환 이제 연구소에서 예. 우리나라 유권자 이제 17,000명에 그다음에 그 시도별로 1,000명 이상씩 해서 이제 설문 조사를 했습니다. 예. 거기 조사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당시 굉장히 좋은 어떤 정당이 좋은 그 기후와 관련된 공약을 내세우면 자기 정파와 상관없이 그 공약을 보고 좀 바꿀 용의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 10명 중에 6명이 그러하다라고 대답을 해줬어요. 아. 저는 오늘날 이 기후의 정치, 그다음에 기후 대응이라고 하는 여기와 관련돼서 저는 굉장히 지금 이 토양은 좋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다만 아직 우리 녹색 정의당이 이런 그러한 제대로 된 씨앗 그리고 이걸 싹을 틔고 뭐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이 능력이 지금 시원찮아서 결국 제 능력이 시원찮아서 무슨 지금 이렇구나. 아무튼 이 토양은 좋은데 우리 시민들은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예. 우리가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하고 있거나 아무튼 성찰하고 반성의 기회로 지금 삼고 있습니다. 예. 기후 변화 관련해서 가장 말씀 잘하시기 때문에 예. 이제 시작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국민을 설득하실 수 있고 오늘같이 또 방송 나오셔서 말씀을 충분히
또 예, 국민들에게. 뭐 이런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별 말씀. 사실 이제 다수 정당에서 이런 것들을 신경을 써야 되는데 네. 다수 정당은 이제 일단 표를 얻기 위해서는 예.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좀 당장 급해하는 문제들을 하다 보니까 예, 맞습니다. 소수 정당에서 이런 걸 좀 더 뭐 아젠다로 가지고 가서 음. 실제 의회에 가게 되면 국회에서 같이 설득을 해서 그래서 네. 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랑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 전략들도 뭐 같이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바로 이제 그 면이 가장 이제 중요한 면이다라고 보는데 이미 이제 유럽 같은 데서는 그게 예. 뭐 보수가 됐든 진보가 됐든 이 기후 의제가 하나의 예. 국가 의제의 가장 상위 수준에서 지금 있잖아요. 예, 이거 예. 왜냐하면 이건 오늘날 이 문명의 오늘날 이 기후 위기라고 하는 거는 화석 연료를 기반한 우리가 문명을 만들어 왔잖아요. 그렇죠. 이거 문명 자체를 바꿔야 된다. 이거는 뭐 산업의 전환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지금 여기에 다 걸려 있거든요. 대전환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국가 의제의 가장 우선순위에서 지금 이거를 정파와 상관없이 그렇게 보고 있는데 예. 지금 우리나라도 뭐 세계적으로 뭐 유엔이라든가 이런 데 기후위기 대응한다 해서 뭐 듣는 소리들은 있으니까 이게 뭐 정치에서도 이 주제를 하나씩은 이렇게 끼고는 앉아 있는데 저는 그 수준 갖고는 이 문제는 궁극적으로 되지를 않는다. 결국 의제가 최우선순위로 가야지만 이 문제는 이건 기반을 다 바꿔버려야 되는 것들 아니에요. 예. 에너지 기반을 지금 화석연료 기반의 우리 에너지원인데 이걸 싹 다 바꾼다. 엄청난 일들이거든요. 예.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저는 이 의제를 어떻게 끌어올리느냐 하나하나의 뭐 정책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이 의제 자체를 올리는 것이 제가 해야 되는 또 녹색 정의당이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아까 이제 폭염기 2주간 전국 기후 휴업제 요거 예.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렸던 거고 그 외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핵 석탄 발전소 가동 중단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아니 그거는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1.5도를 막으려면 2030년이 되면 석탄 발전소는 완전 중단을 해야 돼요. 이건 뭐 대한민국이 아니라 이건 전 세계의 하나의 국가 표준입니다. 전 세계 그 흐름을 따라가게 예. 될 때. 그래서 이제 나온 그 하나의 그러한 흐름이다. 그래서 뭐 녹색 정의당만이 특별해 갖고 만든 거는 아니라 아니다. 전 세계 흐름에는 그래도 좀 쫓아가 보자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 나온 정책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 기후 위기 대응의 최대 위기는 예. 제가 볼 때 트럼프인데 예. 트럼프가 이제 미국 대선에서 될 가능성이 이제 좀 높아져 있어서 네, 예, 예. 지난번에 이제 전 세계 기후 위기 대응 회의에서 난 빠지겠다. 예, 그리고 예. 빠졌잖아요. 예, 예. 예.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미국이 갖고 있는 그 힘, 그다음에 세계적인 이 어떤 그 책임감으로 따졌을 때 예. 미국이 그냥 뭐 아무튼 뭐 USA 뭐 퍼스트인지 뭔지 하면서 자국의 이것만 생각을 한다. 굉장히 이거는 세계적으로 좀 비극적인 상황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예. 트럼프 시절에도 물론 그 중앙 정부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파리 협약에도 막 탈퇴도 하고 했지만 각 그 주정부들은 그 당시 재생에너지 비율을 엄청나게들 다 늘려놨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재생에너지의 확대라든가 이런 것들은 물론 기후위기 대응이라고 하는 게 있지만 예. 그 안에는 이제 더 이상 이 화석연료 갖고는 되지가 않는 예. 바로 국가 전략적인 차원의 이러한 흐름들은 아마 이건 계속적으로 흐르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재생에너지가 가장 싼 에너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예. 이건 시장에서 자동적으로 확대되는 이러한 거고 미국은 아마 그 흐름을 더욱더 열심히 따라갈 것이다. 그래서 아무리 트럼프 시절이라 해도 걔네들 그 당시에 20%까지 재생에너지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그거 겉으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해도 실질적으로 해야 될 일들은 다 하나씩은 지금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네. 예. 자, 이제 녹색 정의당 얘기를 조금 더 하고 마무리할 예. 텐데 이제 박사님은 이제 어떤 기후 변화 이슈 관련해서 정책적인 담론을 예. 이제 예. 당 안에서 말씀하실 거고. 근데 과거의 흐름을 보면은 정의당이 어떤 정책적인 유능함, 새로움으로 예. 어떤 유권자들이 굉장히 좀 많은 반향을 일으킨 바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번 총선에서 어떤 기후 변화 말고도 예. 지금 당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뭐 그런 또 신선한 흐름들이 좀 보이시는지 그 질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뭐 이 기후 이쪽으로 지금 들어간 상황이라서요. 예, 제가 예. 다른 것까지는 챙겨보지는 않았고요. 예. 저는 그 전에 굉장히 작은 이제 녹색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 이제 기후를 가장 중요한 의제로 이제 다뤘는데 네네. 그게 이제 너무 약했기 때문에 음. 바로 이제 정의당과 이제 합치는 이러한 상황이 됐는데 예. 저는 이 기후위기 대응이라고 하는 게 음. 이게 왜 그러면 이런 위기가 일어났느냐.
보면 전 세계 사람들이 화석연료를 모두가 다 많이 태웠기 때문에 일어난 위기가 아니거든요. 잘 사는 사람들의 과잉에 의해서 일어났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이 문제는 정의로움을 통해서 또 해결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예, 예. 저는 그런 측면에서 바로 이제 녹색의 정의다라고 하는 게 바로 앞으로 대한민국, 더 나은 대한민국을 향한 가장 확실하고 가장 중요한 의제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곳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예, 그 얘기를 이번 총선에 더 더욱더 많이 강조를 해야 되는 거죠. 강조하고. 결국 기후위기 대응은 결국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 거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예. 예, 또 오늘 이 자리에서 또 국민 여러분께 그러한 의제의 필요성을 강하게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총선이 더 시작이 되면 또 다시 모셔가지고 구체적인 얘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분 녹색 정의당의 인재영입 1호 오셨어요. 조천호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사님. 네, 고맙습니다.